웬만한 대기업 주식은 다 조금씩 갖고 있는데 정의선 회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제 잔금까지 다 치러서 완전히 다 인수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한 건 잘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소프트뱅크에서 한번 뱉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생각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현대차가 생각하는 의미가 다른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손정희는 M&A 하는 기업의 가치보다도 저걸 사서 팔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M&A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그냥 상품으로 보는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근데 현대차에 있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M&A 관점은 뭐 삼성도 그렇습니다만 현재의 비즈니스의 밸류를 높일 수 있는가라는 미래의 비전을 열어가는데 그 회사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근데 현대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조금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것 같긴 해요. 보면 역시 정몽구 회장이 있을 때하고 지금 정의선 회장이 할 때하고 보면 정몽구 회장은 전체적으로 자동차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그건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어요. 정의선 씨가 온 다음에 현대차가 이제 모빌리티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모빌리티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이동 수단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그만 비행기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같은 그런, 예를 들면 김포공항에서 뭐 어디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에서 잠실에서 떠가지고 뭐 유인 드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하는 걸 보면 이제 무인차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하나의 허브에 차량들이 사람을 태우고 자유롭게 이렇게 다 드나드는 이런 시스템도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뿐만 아니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 인수도 그런 모빌리티 개념에서 이해할 수 있죠. 그거는 노조에게 천벌을 가하기 위한 아니었나요? 로봇으로 다 대체하겠다, 막 이런 계획 아닌가요? 아니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이 공장 라인에 있어 로봇은 전혀 개념이 달라요. 그 공장에 있어서 로봇, 용접 로봇 이런 쪽으로 강한 건 파낙 이런 데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자동차 조립 라인 안에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인간 사회에서 인간과 더불어서 인간을 도와서 뭔가 도구로서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보면 예를 들어서 당나귀처럼 되는 그런 로봇들, 짐 위에 실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사람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로봇도 만들고, 뭐 귀엽진 않지만 이런 걸 만들고, 그건 이제 그야말로 자동차를 넘어서서 또 하나의 영역을 만드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노조하고 관계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을 보는 것은 너무 좁은 개념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차라리 판학을 인수하지, 투자하지. 그건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현대차의 이제 그 개념을 보면서 이제 모빌리티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보면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 모빌리티 개념은 이미 혼다가 1980년대 제시했던 그런 개념이에요. 혼다의 회사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은 모빌리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혼다 하면 이제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가 오토바이예요. 그다음에 자동차. 또 하나가 아주 인상 깊게 가지고 있는 게 아시모 로봇. 또 근데 혼다의 중요한 모빌리티라는 연장선에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잔디 깎는 기계, 제초기. 그 다음에 또 혼다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트기 엔진. 그러니까 이 각각의 사업들을 전부 떼놓고 보면 전부 관계가 없는 사업들이에요. 근데 혼다는 이걸 어떻게 하나로 쫙 묶어냈냐면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묶어낸 거예요. 즉 모빌리티, 이동성이라는 데 관계가 있는 건 다 혼다의 자기 영역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핵심 역량이라는 경영학에서 아주 유명한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의 모델이 혼다예요. 그러니까 코어 컴피턴스라고 부르는 그 개념의 그 베이스는 미국 기업이 아니라 일본 기업이에요. 그래서 혼다는, 근데 이 모빌리티 개념하고 현대 지금 정의선 씨가 하고 있는 그 개념이 거의 유사해요. 그런다고 볼 때는, 현재 제가 가진 아쉬움은 이걸 조금 빨리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점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한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이건 맞다. 그래서 이 자동차라는 영역만을 놓고 보면 너무나 좁게 보이는 거죠. 이제 정의선이 그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애플카와 애플카를 도대체 어떻게 볼 건가? 이미 애플은 선언했거든요. 애플카를 만들겠다고. 애플이 현대차하고 뭐 해가지고 뭐 주가 뛰고 막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 또 애플이 그 일본 쪽 접촉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 애플카 LG랑 만들지 않을까요? 아니요, LG는 안 될걸요. 왜냐하면 양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LG가 한 부분에는 참여할 수 있겠죠. 지금 어쨌든 그 구글도 구글 자율주행차에 들어와 있잖아요. 테슬라 같은 회사도 자동차 만들겠다고 들어와 있고. 근데 그러나 현대차가 그걸 보고 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개나 소나 다 자동차 만들겠다.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옛날에는 자동차 만드는데 그 생산 설비 안전성 등등 해가지고 엄청난 이 진입 장벽이 있어서 개나 소나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국가가 승인을 안 해줘. 그래서 삼성이 삼성 자동차 만든다고 그 고생을 하고 막 부산에 하다 보니 뻘밭에 자동차 만든다고 그러고 막 부산시를 움직여가지고 막 부산시민 골기대하고 막 우리 삼성 자동차 부산으로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데모하고. 그거 딱 막고 있거든요. 완성차 시장 진입을 정부가 그 규제 산업이에요. 막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들어와요. 애플도 들어오죠. 테슬라도 들어오죠. 뭐 여기도 들어오죠. 저기도 중국도 뭐 자동차 뭐 얼마든지 만들어요. 더구나 전기차가 되면 더 간단해져요. 이걸 정혜선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그러면 자동차가 도대체 뭐지?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자기가 이제 새로 이제 후계자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현대차가 이거 잘못하면 죽겠다. 그럼 자동차라는 게 뭐지? 아마 거기부터 정의를 시작해야 될 거예요. 뭐야 도대체? 옛날에 운송수단이었어요. 그냥 사람 타고 다니고 뭐 아주 예쁘게 포장해봐요. 뭐 무빙 오피스 비슷하게 뭐 움직이는 사무실. 근데 지금 움직이는 사무실 아니라 움직이는 디바이스, 플랫폼. 그러니까 애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냐면 자동차가 움직이는 아이폰인 거예요. 이게 그런 개념으로 저는 접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그 안에 유리 등등을 디스플레이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전체를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아이폰이라는 게 손에서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폰에 들어있는 기능들이 예를 들면 전부 자동차에서 어딘가에 다 구현이 되는, 거기서 특히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 버리면 사람이 자동차 전체를 아이폰처럼 쓸 수 있죠. 분명히 그런 기능을 고민할 거예요. 자동차 개념 자체를 움직이는 아이폰 이런 개념으로. 그럼 자동차가 뭐지라는, 자동차 융합에 특히 IT의 산물이라는 딱 그 이미 그렇게 돼버려요. 그건 미케닉이 아닌 거예요. 컨텐츠하고 IT의 결합체인 거예요. 그러면 그 자동차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가장 중요한, 아이폰은 별로 컨텐츠를 소비하는 디바이스니까요. 그러면 또 자율주행차가 들어오는 순간 자동차는 소유물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가 공유차 등등에 투자하는 게 그것 때문에요. 자동차는 소유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용하는 개념인 거예요. 돈 주고. 그래서 안 사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향후에 뭐 한 30년 정도 지나면 자동차를 소유한, 그러니까 전체 생산 대수가 30% 이상 줄 거라고 예상을 다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럼 이제 자동차 미래는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미 한계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럽에 2035년까지 이미 내연기관 다 아웃. 그럼 현대차 지금 가솔린차, 디젤 다 아웃이에요. 다 아웃. 하이브리드 아웃. 그럼 현대차 뭘로 먹고 살아요? 전기차? 중국 있는데? 전기차, 테슬라 있는데? 전기차 뭐 쉐보레, GM은 안 만들어요? 일본 차는 놀고 있나요? 토요타는 전고체 배터리 안 나고 난리인데? 그러니까 정의선의 입장에서 이 전략을 보면, 전략을 항상 주체 입장에서 보는데 보면 깝깝하고 암담한 거예요, 이게. 현대차 이렇게 보였으면. 거기서 이제 이걸 타개하려고 보는 게 자동차를 융합형 플랫폼으로 보고 디바이스로 보고 그럼 어떻게 갈 것인가 할 때 이제 자율주행차도 나오고 공유차도 나오고 모빌리티 개념을 가지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나오고 그다음에 배터리도 빨리 전기차로 가야 되니까 배터리도 투자해서 확보해, 이런 개념으로 계속 확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가 전통적인 자동차에 머물러 있으면 이미 그건 운명이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의선은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 예를 들면 향후에 운송수단이 어떻게 갈 것이냐, 육상뿐만 아니라 공중으로 아마 갈 거다.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하는 거고, 특히 자율주행 개념이 들어오면 자동차라는 것들이 항상 이 전체 도시 내에서 AI가 제어하는 상태에서 인간이 언제 필요로 갈 때 인간이 자동차에 가는 개념이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차는 서 있고 운전하러 가잖아요. 택시가 있고 사람이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사람이 있는데 차량이 오는 거예요. 필요한 장소에 어디든지 있으면 지나가던 차들이 이게 아주 무인차 개념으로 지나가고 있다가 오는 거예요. 5단계 이야기인 거죠. 아니 5단계가 안 되더라도, 5단계가 안 되더라도, 아니면 시속 50km면 일본 같은 경우 시속 5, 60km면 다니는데 벌써 무인차 가능성을 열어줬는데요, 뭐. 그리고 또 구글차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구글이 웨이모인가요? 그걸 보게 되면 구글이 가지고 있는 게, 저는 테슬라보다 구글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게 뭐냐면 도심주행이라는 거예요. 도심주행. 테슬라는 고속도로 주행이에요. 그래서 백날 테슬라, 이렇게 되면 또 테슬라 이 바들에게 제가 또 한 번 아주 집중 포격을 당할 텐데, 우리나라에 테슬라 바가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아니 무슨 뭐 일론 머스크하고 생사를 같이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면 되는 거지. 왜?
근데 최근에 보니까 또 이 서학 개미들 그 뭐 매수 10대 종목 안에 테슬라가 드디어 빠지더라고요. 네. 제 말도 맞잖아요, 제 말이. 근데 정말 그거 놀랬는데 이렇게 많구나라고 놀랬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자동차에 있어서의 미래에서 전기차에서 한 부분에 일단은 한 부분에 머물러 있는 거고. 그럼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면 보면 이 다음에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갈 거냐 할 때 결국은 똑같은 미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미 이 상태로 가면 현대차는 가솔린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젤 기반의 현대차의 전통적인 모델은 이미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런 점에서 정의선이 가지는 위기의식은 저는 그 위기의식은 이해가 돼요. 다음 단계를 어디로 갈 것인가에 좀 이슈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현대차는 계속 그 관련된 M&A를 할 거예요. 이 속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등의 인수를 보게 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할까요? 그냥 뭘 할까요, 이제? 자, 로봇 가지고 뭘 할까요? 일본은 가장 먼저 로봇 가지고 지금 먼저 가고 있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령자들, 예를 들어서 좀 혼자 거동이 불편하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보조하고 이런 쪽으로 먼저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를 보게 되면 그 모빌리티 개념을 가지고 많은 부분에 투자도 하고 있고 M&A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고는 있어요. 근데 그걸 근데 어떻게 이제 그 각각 뿌려진 걸 어떻게 엮을 것이냐, 그걸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라는 이슈가 남아있죠. 그 다음에 물류 같은 이런 정말 중요한 영역에 이제는 현대차 모빌리티 개념은 사람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모빌리티라는 개념을 설립하는 거 쓰니까 딱 그 개념을 딱 세팅하는 순간 전혀 다른 세계가 돼야 돼요. 이미 그러니까 현대차는 자동차 회사가 돼서는 안 돼요. 이제 모빌리티라는 걸 딱 내세우는 순간에 현대차가 아니고 현대 모빌리티가 돼야 되고 현대차는 차를 버려야 돼요. 정의선이 알량가 몰라요. 그럼 현대차를 팔고 모비스를 빨리 사야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 또 주식으로 가는 거네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저는 이 산업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제가 그러니까 그 돌고 돌아 또 이렇게 현대하고 기아의 이슈는 똑같은 차를 이렇게 서로 다르다고 이미지를 이것도 어려운 테크닉이에요. 그 기득권 하나의 세력에 막혀가지고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고민이 뭐냐면 역시 일본 차였어요. 그다음에 현대가 들어올 법한 사업으로 이게 또 본다면 역시